안녕하세요. 네, 우덕선입니다. 오늘은 열평형 상태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이동하는 열이 이제 언제까지 이동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겠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설명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열평형 상태까지 이동하는 열. 보면 우리가 냉장고에 안에 있는 음식들은 시원하죠. 음료수가 이런 오렌지 주스 시원한데 바깥에 내놓으면 오렌지 주스가 미지근해지죠. 이런 미지근해진 음료수를 다시 냉장고에 넣으면 음료수가 다시 시원해지죠.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날까요? 바로 열평형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도가 다른 두 물체를 이렇게 접촉하면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열 에너지가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온도가 높은 물체는 열을 잃어 온도가 낮아지고요. 온도가 낮은 물체는 열을 받아 온도가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지는데 이런 상태를 열평형 상태라고 합니다. 열은 높은 온도의 물체에서 낮은 온도의 물체로 이동하죠. 음료수를 실외에 놔두면 따뜻한 공기에서 음료수 쪽으로 열이 이동하면서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요. 냉장고에 넣으면 음료수 쪽에서 냉장고 쪽으로 열이 빠져나가서 음료수가 온도가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열평형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구 과정이 있는데요. 보면 이렇게 열량계라는 곳에 열량계 보면 여기는 이제 스테인리스로 이렇게 돼 있고요. 금속이죠. 열 전달이 잘 되겠죠. 열 전도율이 좋은 금속으로 돼 있고요. 여기는 이제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으니까 일종의 단열재죠. 열 전도율이 낮아서 단열 효과가 있는. 거기에다가 이제 뜨거운 물을 넣고요. 그리고 또 다른 스테인리스로 된 컵에다가 찬물을 넣은 다음에 뜨거운 물 쪽에 온도계 하나 집어넣고요. 차가운 물 쪽에 온도계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온도를 꽂아놓은 그런 상태로 시간에 따라 이 온도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뜨거운 물이 시간당 온도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차가운 물은 어떻게 변하게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실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일단 뜨거운 물은 어떠해요? 일제 운동 상태가 활발한 상태죠. 그렇죠? 반면에 찬물은 일제 운동 상태가 둔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여러분이 잠시 후에 스스로 그리고 또 내용을 쓰길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실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바로 뜨거운 물에 담긴 비커를 찬물에 담긴 수레에 넣으면 뜨거운 물은 온도가 낮아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온도가 낮아지고 찬물은 온도가 높아져서 시간이 지나면 두 물의 온도가 같아진다는 거죠. 네,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런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할 수 있죠. 뜨거운 물에서 찬물로 열이 이동하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열 에너지가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요건 줄쳐 봅시다.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열이 이동하여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지는 상태를
열평형이라고 합니다. 예. 뭐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수가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네. 뜨거운 물은 열을 찬물한테 뺏김으로써 뜨거운 물의 열 에너지가 찬물 쪽으로 가면서 뜨거운 물은 온도가 내려가게 되고요. 반면에 열 에너지를 받은 찬물은 온도가 올라가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시간이 지나면 뜨거운 물과 찬물의 온도가 같아지는데 그런 상태를 열평형 상태라고 그럽니다.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입자 운동으로 이걸 설명을 하면 뜨거운 물은 입자 운동이 활발한 상태고요. 차가운 물은 입자 운동이 둔한 상태인데 뜨거운 물과 찬물을 접촉시키면 뜨거운 물에서 찬물 쪽으로 열이 이동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두 물의 온도가 같아지게 되죠. 그러면 두 물의 입자 운동은 같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뜨거운 물은 처음보다 둔해지는 거고요. 입자 운동이 차가운 물은 처음보다 활발해지는 거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번 우리가 한번 영상을 볼까요? 뜨거운 물이 다른 열과 찬물이 다른 열을 서로 접촉시키면 뜨거운 물은 온도가 내려가고 찬물은 올라가면서 열평형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걸 입자 운동으로 하면 뜨거운 물은 입자 운동이 활발하고 찬물은 둔한데 뜨거운 물에서 찬물로 열이 이동하게 됨으로써 시간이 지나면 두 물의 입자 운동이 동일하게 됩니다. 그러면 뜨거운 물 입자에서는 입자 운동이 둔해지는 거고 찬물 쪽에서는 입자 운동이 활발하게 변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배웠으면 앞 페이지에 이 부분을 여러분이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찬물, 뜨거운 물 어떻게 쓰면 됩니까? 운동은 뜨거운 물의 입자 운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되죠? 둔해진다. 찬물의 입자 운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활발해진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오개념 발효식지 한번 볼까요? 예, 이게 저번 시간에서 이미 질문했던 내용이죠. 추운 겨울날 공원에 있는 철의자가 나무 의자보다 더 차가운 건 뭘까요? 사실 두 의자의 온도는 같은 상태죠. 추운 겨울날 공원에 있는 철의자와 나무 의자는 공기와 열 평형을 이루어 철의자와 나무 의자와 기온이 같은 상태입니다. 영하 10도라면 지금 바깥 기온이 영하 10도라면 나무 의자도 영하 10도인 상태고 철의자도 영하 10도인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가 철의자에 앉으면 더 차갑게 느껴지는 것은 철이 나무다가 우리 그 철이 나무보다 열 전도율이 크죠. 열을 쉽게 뺏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열을 쉽게 뺏어가니까 우리 몸의 체온이 떨어지겠죠. 체온이 떨어지니까 더 빨리 떨어지니까 나무 의자보다 우리는 철 의자가 차갑게 느껴지는 겁니다. 언제까지 열을 뺏어간다고요?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열을 뺏기는 겁니다. 온도가 높은 쪽은 그런 내용입니다. 옆 페이지 보면 이제 친환경 주택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우리 단열 효과 내는 거, 태양에서 태양 에너지 남쪽으로 하면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으니까요, 그렇죠? 추운 겨울날 효과가 있죠. 유리창도 유리창 하나만 한 창만 설치하면 아니고 이중창, 삼중창 하면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공기는 아주 좋은 단열재다. 열 전도율이 작다. 그래서 다른 낮과 밤의 기온차가 수백 도 있는 반면에 지구는 그렇지가 않죠. 온도 차이가 그렇게 심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차이는 있어요. 왜냐면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을 때 낮이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지 않을 때 밤보다 온도가 높긴 하죠.
네, 공기가 전혀 없는 달은 그 온도 차이가 대단히 심합니다. 수백 도 차이가 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스스로 정리하기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각자 풀어보기 바랍니다. 네, 좀 전에 배웠던 내용이고요. 옆에 있는 문제들도 마저 이렇게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요건 틀렸죠? 딱 봐도 저촉을 하면 그렇죠? 뜨거운 물의 운동은 낮아진다. 열 표현 상태가 되면 두 물의 운동은 같아진다. 이거 맞는 답이겠죠. 뜨거운 물에서 찬물로 열이 이동한다. 열 에너지는 무조건 뜨거운 물질에서 차가운 물질로 이동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은 열 평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수업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했습니다.